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각 지자체의 관광 발전 지수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50여 지자체의 지난해 관광 수용력과 소비력, 정책 역량 등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가운데 전라남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순천시가 각각 1등급 지역으로 분류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분석은 지자체들의 관광정책 수립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 벽화를 직접 그리기 위해 화가에게 미술 수업을 받는 시골 마을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예술 체험으로 삶의 활력을 얻고 예술가들은 시골의 문화예술의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회관 방에 모여 앉은 할머니들이 각자 펼친 도화지에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사랑하는 인물 그리기. 한 명 한 명의 화가의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찍찍 그리지 말고 선을 다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생전 처음으로 수업을 받아본 할머니들은 그림 그리는 설레임과 재미에 푹 빠져든 모습입니다. 아 진짜 새롭고요. 옛날 그 젊었을 때 그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네. 그림 수업이 진행될 기간은 앞으로 석 달. 마을 주민들의 목표는 그림을 배운 뒤 마을의 담벼락을 자신들의 그림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을에서는 작품 감상 강의가 곁들여진 이동하는 전시관도 함께 진행됩니다. 자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담벼락에 있는 자기 그림을 볼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순천시의 마을 공동체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주 시작돼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마을회관 미술 수업. 고령화된 시골 마을을 예술 체험으로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농촌 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의 한 기업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구입비로 5,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SK-E&S 광양천연가스발전소는 이웃사랑 실천의 하나로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난방기 구입비 5,3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잇따라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붉은 불개미의 광양항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항만 이용자의 안전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광양항 붉은 불개미 방제 대책을 세우고 부두 내에 주기적인 약재 살포와 잠재 서식 환경을 제거하는 등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검역 당국과 적극 협조해 부두 주요 구역에 예찰 트랩을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논의 벼 대신 밭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척지의 경우 대체 작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메워 조성한 고흥만 간척지입니다. 밤사이 100mm의 비가 내리면서 논물 수위가 다소 높아졌지만 벼를 재배하는 논엔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막 파종을 마친 밭작물입니다. 습해에 약한 수단그라스 종자들이 빗물에 잠겨 올여름 수확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파악한 피해 면적만 축구장 700개에 달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돼본 거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논으로 이루어진 고흥만 간척지에서 수단그라스 재배가 본격화한 건 정부의 타작물 재배 정책 때문. 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벼 재배를 금지하고 1헥타르당 400만 원의 지원금 등을 내걸며 작물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 법인 아닌 법인들까지도 작업 대응 해줘가지고 이 많은 700헥타라는 이 면적을 타작물에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간척지의 특성상 염도가 높고 특히 배수시설 등이 논을 기준으로 설치돼 벼 이외의 작물 재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25억 원 규모의 배수로 개선 사업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공사 기간이 5년인데다 이 역시 논농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간척지에서 밭작물은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그 구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지원을 늘리며 타작물 재배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가입률 저조로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파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도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음 달 6일까지 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 보험 가입 면적은 6만 5천여 헥타르로 계획 면적의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518m 높이의 타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어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빛의 타워는 518m 높이의 건축물에다 타워 상부에 반경 1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혁신이 7개 분과 가운데 도시재생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이용섭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 당선인을 지지했던 양양자 최고위원회 공약이 반영된 셈입니다. 도시재생분과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5.18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조형물이 필요해 타워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있습니다. 광주시정의 철학을 정립하는 민주인권 평화분과에서 관점을 달리한 겁니다. 저희 분과 특성상 5.18 정신과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종합적인 기념사업 속에서 광주를 구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분과하고는 관점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타워가 민주인권 평화라는 도시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랜드마크로서의 볼거리와 제대로 된 5월 정신의 구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겁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5.18 빛의 타워가 민선 7기 들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복지시설이 마련돼 주민 편의와 에너지 절감이 기대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태양광 발전을 적용한 패시브 하우스 형태로 기상 2층 1,100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고 센터 내 민원실과 회의실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기존 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운영 방향을 정하는 등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7기 도정 목표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정하고 경제와 복지 등 주요 분야를 활성화시켜 낙후된 지역 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공 도교육감 당선인도 최근 각 기관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와 행정 혁신을 강조하며 교육 운영 방향과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임기 동안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 시장은 어제 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역 6년 동안 이뤄온 순천의 발전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장맛비는 일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경기 북부 일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영서와 남부 내륙 지방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는 구름만 끼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방의 수온주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시 약해져서 남하한 장마전선은 내일부터 다시 강하게 발달해 북상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나흘간 전국 많은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토요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서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약해진 채로 남해상 멀리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북상을 하기 시작해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 기온은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이 22도, 춘천 20.5도, 안동 22.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1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